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나스닥 시장 아무래도 또 펠로시 의장의 그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아주 지금 미중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시장, 주식 시장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참 뭐 어떤 사이트 보면 진짜 그 비행기, 그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가 어디를 지나고 있다, 뭐 이륙했다, 정말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렇게 알 정도면 정말 그쪽 뭐 각국의 정보를 많이 하는 분들은 정말 더 자세히 알지 않을까. 네, 참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보면 여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다우산업지수는 1.2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6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죠. 많은 종목군들 흐름 견주했던 것 알 수가 있고 해서 0.16%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다는 표현이 좀 쓰기 뭐할 정도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12%. 그래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먼저 좀 기술적인 흐름 좀 보면은 S&P 500 보면 여기 기술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 연두색 121선을 앞두고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구나. 그러나 여전히 꼿꼿하게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살펴보면 121선을 돌파 앞두고 조금 쉬어가는.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캔들상 1, 2, 3, 4, 5 5개 연속의 양봉이 나올 정도로 투자 심리가 나쁜 편은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P 500 분차트도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지금 먼저 미리 좀 체크를 해놨는데 S&P 500이 보시면 오후에, 그쵸? 여기에요, 여기. 오후에 이렇게 좀 밀렸구나. 그쵸? 밀렸구나. 그리고 분차트상 보면은 제가 노란색 표시해놨지만 요거 일봉, 그러니까 이게 분차트예요. 15분 차트인데 일봉으로 보더라도 요거 단기에 조금 약간 쌍봉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찐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쌍봉을 찍으면 약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함께 좀 나올 수 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급등했지만 그래서 요런 분차트 모습도 볼 수 있고 오후에 밀린 게 많은 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 연준 위원들이 좀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매파적인 발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좀 이렇게 밀렸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후에 좀 밀렸어? 그럼 그런 영향, 물론 전일에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그 중화권 증시가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일부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나스닥도 흐름이 뭐 썩 나쁜 편은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할 때 뭐 크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러면 뭐죠? 이제 먼저 결론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화권 증시가 오늘 역시 중요하겠구나. 중화권 증시 어제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화권 증시가 개장하고 뭐 중국, 홍콩, 대만 증시가 개장하고 그 영향을 좀 받는지 또 중요하겠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펠로시 의장이 오늘 이제 대망 총통과 면담과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어제도 좀 이렇게 뭐 인터뷰 그런 내용이 있긴 했지만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가 중요하겠고, 그래서 시장은 좀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안 갈 거라는 그런 설마 이런 생각은 이제 갖고 있어서 뭐 미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는데 이거 갖고 시비 걸 중국이 뭐 그렇게 큰 얘기도 안 했는데 중국 왜 그러지? 뭔가 이렇게 빌미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중화권 증시 개장하고가 중요하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 연준 은행 그 총재들이 한 얘기를 조금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로레타 레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조금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찰리 에번스 시카고 연준 총재가 오늘 이제 다음 달 9월 FOMC에서 75bp도 인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이 있어서 오후에 조금 이제 하락폭이 컸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발표된 지표를 보면 6월 구인 구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좀 부진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6월 대비해서 5.4%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줄었다는 거예요. 구인이 한 60만 5천 건이 감소해서 뭐 몇 년 만에 이 정도는 아니고요.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 흐름 상대적으로 견조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체크도 했지만 오늘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여기 뭐 있죠? 네. 이제 테슬라가 900슬라가 됐죠. 700, 800, 900까지 올라왔는데 내일 밤에, 그러니까 국내 증시 영향은 금요일 날 주겠죠. 금요일 날, 내일 모레 테슬라 주총이 있다는 거. 근데 오늘 밤에 어젠가 그저께 이제 테슬라 주총에서 이제 어떤 안건이 좀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와서 장중에 5% 이제 상승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주식 분할 승인 여부가 이제 투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주총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이번 주에 있다는 거. 그쵸? 그러면은 이제 종목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배터리 쪽, 그쵸? 제가 월요일 날에도 이제 배터리 장비 레포트가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 PNT부터 해서 뭐 최선호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레포트 연관돼서. 근데 오늘, 에코프로 BM이, 이것도 차트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이 잠정 실적은 발표를 했어요. 이미. 근데 오늘 기업 I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하다가 지금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위잖아요. 코스닥. 에코프로 BM. 어제는 조금 주춤했지만 그저께 흐름이 좋았죠. 그저께 흐름이 좋아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기업 IR이 있는데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그때도 기업 IR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였어요. 요때 4월 말에서 5월 3일. 그래서 1분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기업 IR을 앞두고 좀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한 가지는 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쉴 때 그 양극재 쪽 흐름 좋았잖아요.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이 제너럴 모터스와 13조 원대 양극재 공급 계약도 맺었고, 또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 발표도 좋았고 좋은 레포트가 나와서 흐름이 견조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지난 1분기처럼 IR을 하고 꺾일지.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테슬라 주총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뭔가 좀 좋은 게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살짝 좀 IR을 하고 좀 주춤할지, 아니면 조금 더 흐름이 좋을지, 요게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총 내일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이제 섹터 쪽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제 미중 갈등이 있으면 항상 뭐죠?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쪽 관련주들 좀 이렇게 흐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히토류 쪽이 제가 어디에 모아뒀냐면은 여기 있죠. 뭐 포스코 엠텍,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뭐 동국 RNS, 뭐 이지 등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대만 해협을 둘러싸서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8월 4일에서 7일까지. 근데 지금 이제 의장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랑 일본 오는 게 4일, 5일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딱 낀 게 대만이기 때문에 대만 들려서 오는 건데, 이제 나갈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4일에서 7일까지 군사 실시한다고 하는데,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8월 2일부터 그러니까 뭐 그냥 떠나기 전부터도 대만 근해상에서 뭐 미사일 훈련 실시 예정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미국 증시가 참 안정을 찾아서 좋긴 한데 진짜 이제 펠로시 의장이 비행기를 타고 이륙해서 한국과 일본으로 오는 이때 뭔가 또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뭐 이런저런 또 우려감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미국 증시가 좀 안정을 참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긴 한데 이번 주까지는 진짜 국내 한국 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장 좀 어떤 흐름 나오는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요. 그리고 네, 이거 잠깐 좀 쉼표를 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지금 댓글창이 기다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자리에 있냐 없냐 물어봐. 왜냐면 또 안 물어보시나요? 나오니까 우리 이상엽 이사도 한번 시도에 걸리면 혼자 그냥 뚜뚜뚜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나스닥 시장 어쨌건 네네네. 나스닥 시장이 오늘 그래도 약보합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네네. 그러나 앞으로 며칠간은 더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펠로시가 네네. 완전히 이 아시아를 떠날 때까지는. 네네. 네. 자, 일단 테슬라의 액면 분할, 액면 분할, 네네. 주식 분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또 상승의 모멘텀이 돼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테슬라의 상승 이건 이제 결국 또 우리 배터리 소재 업체들 네네. 여기에 이제 또 끼치는 영향이 있는 거니까 네. 긍정적으로 다 봐야 되겠죠. 근데 에코프로비엠 말씀하셨는데 테슬라 향은 LNF잖아요. 네네. LG엔솔 그쪽. 네. LG엔솔. 이렇게 같이 배터리랑 이제 양극재.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이 그러니까 좀 모멘텀이 돼주겠느냐 그런 것들이 테슬라의 상승 이런 것들이. 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최근에도 이제 물량 부담이 있었지만 LG엔솔의 중요한 수급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은 상장하고서부터 뭐 계속 빠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뭐 그랬기 때문에 LG엔솔 수급 이제 연기금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이제 LNF가 시가총액 3위인데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1위잖아요. LNF도 지금 잠깐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시면은 네,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에코프로 BM과 같이 이틀 전에 뭔가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여 왔는데 거기에서 고개를 돈 모습입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양극재 쪽 한번 뭐 언급드린 적도 있는데 그 SK온이 이제 10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80개 이상의 라인을 짓는다. 또 LG엔솔, LNF, LG엔솔, LG엔솔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2조 4천억 원인가 이제 집행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거기 때문에 뭐 상반기보다도 하반기도 계속 관심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뭐 배터리 소재 업체들 워낙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참고하시고요. 자기다움님, 네, 지금 우리 제목에 유념인 FP 이름이 써 있는데, 네, 이상엽 이사 이 오타입니다. 네, 자, 그분은 혹시 별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갑자기 아직 별명 네. 아무나 아무나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좀 출연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별명이 만들어진답니다. 영광으로 하셔야 돼요. 네. 별명이 여기 8.15 모니터에서 우리 가족분들이 별명을 지어줬다는 건 상당히 그 밀접한 네, 친밀도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근데 눈에 보이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무슨 얘기하는 거지? 네. 아니 우리 가족분들의 그 실력 향상. 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오늘 특징으로는 로봇 쪽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시장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지금 어디 갔냐 시장 종합에서 투자자 일자로 가면은 여기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8월 들어서도 어제도 약 한 3천억 샀거든요. 8월 1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7월 14일부터 봐보자고요. 7월 14일부터 보면은 어때요? 이게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7월 14일, 7월 중순부터 어제까지 거래수로 따져보니까 14거래일 중에 외국인이 매도한 날은 2번밖에 없었습니다. 예. 1176억, 300억. 그래서 이거를 누적으로 해보니까 7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이틀 빼고는 연일 사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 수급이 괜찮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적으로는 무려 3조 원을 매수하고 있어서 아까도 뭐 시장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라는 말씀드렸고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수급이 괜찮구나라는 거 위안을 또 드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테슬라 주총 내일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구인구직 보고서 좀 주춤해서 금요일 날에 이제 7월 고용 보고서까지 좀 안 좋으면 이거 고용과 관련돼서도 살짝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좀 예의주시하자. 월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준비했어요. 어제 국내 이제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이런 자료가 갖고 나왔는데 6.3 찍었습니다. 원래 6, 정말 오랜만에 6%대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근데 당분간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또 얘기도 이제 9월, 10월까지는 물가 오를 거라고 이제 오를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장 마감 무렵에서 그렇죠? 어제 마감 무렵에서 요게 3일이니까 그저께구나. 이제 총재가 25ppc 금리 인상 적절하다. 빅스텝 가능성도 배제 못하지만 그러면은 금통위가 이렇게 3번 있거든요. 미국은 9월, 11월, 12월 있는데 국내는 8, 10, 11월 있습니다. 그래서 25씩 올리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전망은 한 3 정도, 지금 2.25니까요. 한 3 정도 가는데 가능성 배제 못한다고 하니까 많이 가면 한 3.25, 그렇죠? 요 정도다라는 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공감하고 있으니까 6.3 나왔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자료인데 로봇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개정 방송에서도 8월 1일 날 로봇 관련주 레포트가 50장이 넘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8월 2일도 아니고 7월 말도 아니고 왜 8월 1일 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150장이 넘는 레포트, 200장이 넘는 레포트도 최근에 나왔으니까 로봇 관련주 또 8월에 삼성에서도 출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근데 한 가지는 또 뭐죠? 2030년에 무인화 공장 삼성에서 무인화 공장 이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까지도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하나라도 나온다는 거는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정말 갖고 올 자료는 많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이투자증권인가? 이게 158장인가 153장의 이제 레포트 그 중에서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 이제 로봇을 쓰면은 이런 점이 좋다는 것 중에 하나.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생산 속도도, 그러니까 요 3가지를 본 거예요. 생산 속도도 이제 사람보다는 로봇이 생산 속도가 당연히 빠른 거고요. 그리고 시간도 보면은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5일 정도, 그리고 또 우리 2교대 보통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24시간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동률도 보면은 이게 75.94%가 우리 보통 공장 가동률 100%로 돌리고 있나 60%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40년 평균의 가동률이 75.94%라고 합니다. 근데 로봇은 그냥 100%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로봇이 지금 좀 특히 이제 관심을 올해보다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관심이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고도 이제 인플레 시대다 보니까 이제 인건 비용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삼성에서도 그 무인화 공장 얘기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인구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정말 갈수록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중에 생산 인력,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게 4차 산업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기술이 좀 이렇게 올라와야만 그때 가서 로봇 산업 시장이 폭발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술이 하나씩 좀 뒷받침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어제 상한가 간 종목도 있어서 뭐 갖고 계신 뭐 종목도 많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두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그 중에서도 관심 있게 말씀드렸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20만 주 이상. 그래서 그 종목도 200장이 넘는 로봇 레포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이제 탑픽 2종목 중에 하나로 뽑았으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거래량이 터져서 조금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5일선이 좀 지키는 선에서는 뭐 단기적인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